안녕하십니까. 23년 5회 기출문제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본격적으로 풀이하기 전에 자, 우리 장별로 출제 경향표 이렇게 제가 표시해놨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주 3일 통신은 매월 기본요금 15,000원과 10초당 18원의 통화료를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매월 통화료의 원가 행태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원가 행태에 따른 원가 분류는 총 4가지가 있는데, 자, 그냥 순수 변동원가, 그냥 줄여서 변동원가와 그다음에 고정원가, 그다음에 순수 고정원가라고도 하죠. 그다음에 변동원가와 고정원가가 혼합되어 있는 준변동원가, 그다음에 계단 원가처럼 이렇게 고정원가가 증가하는 중고정원가, 이렇게 4가지 행태가 있는데, 자, 요거는 딱 보니까 이 고정원가 부분과 그리고 자, 10초당 18원이라는 이 변동원가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준변동원가라고 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원가 행태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 자, 이 고정원가 모습과 변동원가 모습이 혼합되어 있다는 뜻이죠. 자, 정답은 3번. 자, 2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자, 제조원가 명세서상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 이 문제는 되게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23년 기출문제 제가 이렇게 해설 강의하면서 보니까 거의 2번 또는 3번에 이거 꼭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이런 스타일을. 자,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제공품 계정 대변에 있는 단계에 완성된 제품의 제조원가를 말하죠. 그래서 제공품 계정을 요약해 보시면, 자, 먼저 기초 제공품이 얼마냐면, 기초 요거 저거 10,000원. 그다음에 단기 총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가, 제조 간접원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있겠죠. 자, 그러면 요 금액이 단기 제품 제조원가예요. 자, 여기서 기말 제공품은 8,000원이고, 자, 직접 재료원가는 이 직접 재료 계정을 봐보시면, 자, 기초가 5,000원, 기말이 7,000원, 자, 단기 원재료 직접 재료 매입이 45,000원 여기 있죠. 그래서 5만 원 사용 가능했는데 7,000원만큼 미사용으로 남아있으니까, 자, 사용된 금액은 43,000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바로 직접 재료 원가예요. 그래서 43,000원. 자, 그다음에 이 두 개 합을 우리가 가공원가라 그러죠. 그래서 가공원가는 35,000원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더하면 자, 88,000원이죠. 88,000원죠. 자, 8,000원어치가 미사용으로 아직 미완성으로 남아있으니까, 자, 단계 완성된 제품의 제조원가는 8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3번 문제. 자, 주 3일에 수선 부문에서 발생한 변동원가는 180만 원이고 고정원가는 100만 원이다. 자, 수선 부문은 가장 대표적인 보조 부문에 해당하죠. 자, 수선 부문은 2개의 제조 부문의 용역을 공급하고 있는데, 각 제조 부문의 실제 사용 시간 및 최대 사용 가능 시간은 다음과 같다. 자, 실제와 최대 사용 가능 시간이 둘 다 주어진 거 봐서는, 자, 보조 부문원가 배분 방법 중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를 구분해서 배분하는 이중 배분율법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바탕으로 이중 배분율법을 사용할 경우 제조 부문 1에 배분될 수선 부문 원가를 물어본 거죠. 자, 제조 부문 1에 배분된 금액 물어봤어요. 자, 고정원가는 이 최대 사용 가능량을 기준으로 배분할 거고, 변동원가는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배분할 거예요. 자, 고정원가는 100만 원이죠. 그래서 100만 원은 자, 요 금액 기준으로 배분할 거고, 그다음에 변동원가는 180만 원이죠. 180만 원은 자, 실제 시간 기준으로 배분할 거니까, 자, 100만 원은 자, 1250시간분의 800시간만큼 제조 부분의 1에 배분되겠죠. 그래서 100만 원 곱하기 800 나누기 1250 하게 되면 요게 64만 원이 되겠고, 여기에 배분의 금액이. 자, n 플러스 눌러주시고, 그다음 180만 원은 자, 900시간분의 요 두 개 합계 시간 900시간분의 550시간 비율로 배분되겠죠. 그래서 180시간 곱하기 180만 원 곱하기 자, 550 나누기 자, 900 해주게 되면 110만 원 나오죠. 역시 n 플러스 누른 다음에 MR 누르면 요 두 개 합은 17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네요. 자, 보조원가 배분 계산형 문제예요. 요즘에 이중 배분율법 문제가 꽤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수형 문제, 보조원가 배분. 23년도부터서는 이 보조원가 배분에 관한 문제가 좀 새로운 문제들이 이렇게 좀 발굴이 돼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중 보조원가 배분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얼마나 인식하느냐 여부에 따라 직접 단계 상호배분법이 있죠. 자, 그것과 관련된 서술형 문제예요. 자, 직접배분법이란 보조부문 상호 간에 행해지는 용역의 수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자, 보조부문 원가를 직접 제조 부문에만 배분하는 방법이죠. 맞는 말이죠, 이거. 그다음에 직접 배분법의 경우 각 제조 부문이 사용한 용역의 상대적 비율에 따라 각 보조 부문 원가가 제조 부문에만 직접 배분되죠. 다른 보조 부문에 배분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틀린 말이죠. 자, 단계 배분법은 선순위가 후순위 보조 부문에 배분되는 데 반해 또 상호 배분법은 자, 보조 부문 서로 간에 자, 배분을 주고받는 데 반해 자, 직접 배분법은 직접 제조 부문에만 배분하고 끝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 다른 보조 부문에 배분될 일이 없다. 답은 2번. 3번. 단계 배분법이란 보조부문 원가의 배분 순서를 정하여 그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보조부문의 원가를 다른 보조부문과 제조부문에 배분하는 방법이다. 맞는 말이죠. 순서가 중요하고 자, 단계 배분법은 순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4번 단계 배분법의 경우에도 보조부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일부 인식하죠. 그래서 보조부문 간의 배분 순위 결정이 부적절하면 원가 배분 결과가 자, 왜곡될 수도 있겠죠. 자, 맞는 말이에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 문제. 이제 생산 형태에 따른 자, 원가 계산 제도, 자,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과 관련된 문제가 됩니다. 자,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개별 제품별 또는 개별 작업별로 원가가 집계되죠. 자, 종합 원가 계산은 공정별로 집계가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직접 원가, 간접 원가 구분이 중요하죠. 맞는 말이에요, 이거. 2번 기말 제공품의 작업 원가표에 집계된 원가를 바탕으로 자, 기말 제품과 제공품의 원가 배분 절차가 필요하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기말 제공품의 작업 원가표에 집계된 원가는 그냥 기말 제공품 원가가 되는 거죠. 개별 원가에서는 눈으로 확인해서 자, 이렇게 미완성된 작업이라면 그 기말 제공품의 작업 원가표에 집계된 원가가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냥 기말 제공품이 되는 거죠. 무슨 뭐 제품과 제공품의 원가 배분 절차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자,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답 2번. 3번. 개별 원가 계산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제조 간접 원가 배분 절차가 필요하고 핵심이죠, 이게. 그다음에 회계법인 등과 같이 수요자 주문에 기초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자, 이처럼 자, 주문 생산 또는 주문 서비스 제공 형태의 기업은 개별 원가 계산이 타당하다는 거죠. 자, 맞는 표현. 자, 2번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말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표현입니다. 자, 그다음 6번 문제. 자, 주 3일은 직접 노동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 간접 원가를 예정 배부하고 있으며 이렇게 제조 간접 원가 예정 배부한다 이 말이 나오면 정상 원가 계산 문제예요. 자, 그리고 이 정상 원가 계산은 좀 재밌는 게 자, 2018년인가 3일회계법인 기본서 개정 전에는 기본서에 없는 내용이었는데 이게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참 특이하죠. 기본서에 없는데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시험에 나왔던 그런 사항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2018년부터인가 이게 이제 기본서에 정식으로 들어가고 이 정상 원가 계산이 자, 제품 원가 측정 방법에 따른 원가 계산 분류이기 때문에 자, 정상 원가 계산, 표준 원가 계산이 같이 있는데 자, 과거에는 이게 개별 원가 계산 쪽에 이렇게 좀 많이 즉 기본서에 없는 그 상태에서 개별 원가 계산과 관련해서 정상 개별 원가 계산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다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 문제 은행식에 이게 여전히 개별 원가 계산 쪽에 이렇게 일부 들어가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쪽에서 정상 원가 계산 문제가 나오면 이건 최근에 만들어진 문제가 아니라 예전에 만들어진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전에 만들어져서 문제은행에 그대로 들어있던 문제를 출제한 것이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예전에 만들어진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몇 개 안 돼요. 자, 한번 봐볼까요, 이제? 제조 간접 원가를 예정 배부한다. 정상 원가 계산. 연간 제조 간접 원가 예산 200만 원. 예상이라고 했으니까 예상 금액이죠. 연간 직접 노동 시간 예정 접도죠. 4만 시간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 200만 원 나누기 4만 시간 해줘야 되겠지, 일단. 자, 요걸 이 금액으로 나누면 자, OH 예정 배부율이 나오죠. 예정 배부율. 이게 정상원가에서의 출발이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4만 시간분의 200만 원 하여 자, 50원인가요, 이게? 50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먼저 이걸 딱 문제지 옆에다 딱 적어두시고, 자, 12월중 작업 지시서 샵 369와 샵 248을 시작하여 369만 완성했다면 12월 말 완성품 원가, 바로 개별 원가 계산이니까 이 완성된 작업인 369의 원가를 물어본 거죠. 자, 이 원가 계산해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정상 원가 계산으로.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약간 좀 오차가 보이는데, 직접 재료 원가가 15만 원이고 직접 노무가 6만 원이에요. 이제 OH 이해정 배부액만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해정 배부액 계산해 주면 제조 간접 원가 이해정 배부액. 자, 2,400시간 곱하기 5초번 하게 되면 12만 원이죠. 여기 예정 배부된 금액이 12만 원.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더해 주면, 자, 21만 원 플러스 12만 원에서 정답은 3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정상 원가 계산, 원가 계산하는 기본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다음 7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주3일은 개별 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제조 간접 원가를 직접 노무원가 발생액에 비례해서 배부한다. 다음에 원가 자료에서 작업 지시서 샵 112는 완성되었으나 샵 111과 샵 113은 미완성이다. 자, 기초제공품이었다면 기말 제공품 원가. 자, 기말 제공품의 원가는 미완성된 작업의 원가니까, 자, 샵 미완성된 작업이 샵 111과 113의 원가를 물어본 거죠. 두 개 원가 합을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두 개. 그래서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요 가로쳐져 있는 제조 간접 원가 배부액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제조 간접 원가 배부율을 알아야 되는데, 자, 배부 이 합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자, 배부된 이 결과를 가지고 계산해 줘야 되겠죠. 자, 배부 기준이 직접 노무원가 기준이니까 요 비율을 계산해 주면, 자, 9,100원을 5,200원으로 나누어지게 되면, 자, 1.75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배부율이. 자, 직접 노무원가 1원당 1.75원이구나. 자, 그러면 1.75 곱하기 24,000원 하게 되면, 자, 여기에 배부된 금액이 42,000원이고, 자, 그리고 자, 1,800원 곱하기 1.75 하게 되면, 자, 여기에 배부된 금액은 18,900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샵 113의 원가를 계산해 주면, 자, 2만 원 플러스 1,800원 플러스, 자, 18,900원 플러스 해주면 이게 49,700원이고, 그래서 이건 n 플러스 눌러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더해주면, 자, 54,000원 요 두 개 더해서 플러스 42,000원 해주게 되면, 자, 96,000원이죠. 요 금액이.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더해주면 이것도 역시 n 플러스에서 m이 눌러주면 145,700원. 자, 요 금액이 되겠네요. 자,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그냥 개별 원가 계산에 그냥 원가 계산 문제. 자, 제조 간접 원가 배부율을 샵 112에 배부된 결과를 가지고 계산해서, 자, 나머지 작업에 배부를 해야지만이 계산할 수 있는 문제. 자, 이거 지우고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요. 종합원가 계산의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비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종합원가 계산의 서술형 문제가 되겠죠. 자, 평균법은 총원가를 배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 총원가를 투입해서 단기말까지 총 완성된 이 완성품 완성량이 몇 개냐, 이게 배분 기준이고, 바로 총 완성품 완성량이. 자, 선입선출법은 단기 투입 원가만 배분 기준이기 때문에, 자, 단기의 원가를 투입해서 순수하게 단기에 완성된 완성품 환산량, 바로 단기 완성품 환산량이 몇 개냐,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자, 1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평균법의 경우 원가 배분 대상은 기초제품 원가와 단기 투입 원가 합계, 바로 총원가죠. 선입선출법의 경우 기초제품 원가는 완성품 원가의 일부가 되며, 이 말은 완성품에 포함시키며, 단기 투입 원가가, 자, 배분 대상이 돼서 일부는 완성품에, 일부는 기말제품에 배분된다. 정확히 맞는 표현. 자, 이거는 뭐 최근에 만들어진 문제 같습니다. 예전에는 없었던 그런 서술형이네요. 자, 2번 문제. 평균법의 경우 완성품 원가는 기초제품 원가와 단기 투입 원가 중 완성품에 배부된 금액의 합계이지만, 자, 선입선출법의 경우 단기 완성품 수량에 완성품 완산량 단위당 원가를 곱한 금액이다. 자, 평균법의 경우에는 이 완성품 원가가, 자, 이 두 개 합한 바로 총원가 중에 완성품에 배부된 금액의 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맞는 표현인데, 선입선출법은
자, 단기 완성품 환산량 2단계에다가 이 4단계를 곱한 금액이다. 이거 맞아요? 땡이죠. 자, 선입선출법은 완성품의 원가는 기초제공품의 원가를 먼저 전액 포함하고, 자, 그리고 단기 완성품 수량의 4단계, 자, 단기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곱해서 단기 투입 원가를 배분한 금액, 이 두 개 더해줘야 되는 거지. 즉 이런 거죠. 자, 선입선출법은 자, 기초제공품 원가와 단기 투입 원가가 있는데, 여기는 완성품 원가가 있고, 자, 기말제공품 원가가 있는데, 자, 얘는 배분 대상이 아니고 전액 완성품 원가에 포함이고, 자, 이 단기 투입 원가를 완성품과 기말제공품에 배분한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 표현을 보면 선입선출법의 경우 단기 완성품 수량의 4단계를 곱해서 이 배분한 금액이다. 즉 얘만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거지. 이 단기 투입 원가 이 배분 과정만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은 표현이죠. 자, 정답은 일단 2번이 되겠고 3번. 자, 평균법의 경우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에는 정기 원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자,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가중평균 원가예요. 정기 기초제공품 원가와 단기 투입 원가의 이 가중평균값이니까 정기 원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거고, 자, 선입선출법의 경우에는 단기 투입 원가로만 구성이 됩니다. 정확히 맞는 말. 자, 4번 문제. 평균법의 경우 완성품 환산량 산출 시, 자, 기초제공품은 단기에 착수된 것으로 간주하죠. 즉 평균법은 이 기초제공품의 완성도, 바로 1월 1일 시점에서의 진척도를 의미하는데, 자, 그걸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이것도 단기 착수한 것처럼 보니까, 내 선입선출법은 이 기초제공품과 단기 투입량을 구분하죠. 자, 수량을 철저하게 구분해서 관리합니다. 맞는 말이죠. 자, 정답은 아까 2번이었죠. 그래서 정답 2번 확인하시고, 이거는 뭐 최근에 이 문제은행에 이 들어온 문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문이 다른 소수정에 비해서 좀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 자, 선입선출법의 기본 취지, 바로 이 정의만 알고 있으면 답은 좀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자, 그 다음 9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은 주 3일의 원가 자료이다. 원재료는 공정 시작 시점에서 전량 투입, 가공원가는 균등 발생. 자, 균등 투입. 그러니까 일반적인 투입 시기에 관한 언급이니까 특별하게 고려할 필요 없어 보이고. 자, 기초제품 물량에 관한 정보가 쭉 나와 있고, 자,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종합원가 계산하는 경우, 자, 가공원가, 완성품 환산량 차이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거는 무조건 평균법이 커요. 기초제품이 존재하면 이 완성품 환산량. 자,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선입선출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과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의 이 차이. 자, 우리가 배웠었죠. 바로 선입선출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 이걸 우리가 단기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하죠. 그래서 단기 완성품 환산량은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 총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하죠. 자, 이 총 완성품 환산량보다 항상 더 작다. 얼마만큼? 바로 기초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만큼. 그래서 기초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만큼.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기초 제공품이 500개 60%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공정의 0% 100%인데, 자, 1월 1일 시점에서 현재 공정의 60%까지 진척했다는 뜻이었죠. 500개가. 즉 정기에 이만큼 진척했죠. 이건 정기에 진척한 정기 진척도 부분이고, 자, 이게 단기에 진행한 단기 진척도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선입선출법은 이 단기 진척도만 고려해서 환산량을 계산해요. 자, 단기 투입 원가만 배분할 거니까. 그에 반해 평균법은 자, 총 원가가 배분이고 기초제공품마저도 단기에 착수한 것처럼 간주해버려요. 즉 이 부분 기초 시점에 진행해서 이 기초 시점에 존재하고 있었던 이 진척도를 무시한다는 거죠. 정기 진척도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즉 이게 없다라고 보고 그냥 순수하게 그냥 총 이만큼 진척했지 이것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평균법은 총 진척도. 자, 그렇기 때문에 평균법은 이 총 진척도를 감안한 환산량이고 선입선출법은 단기 진척도를 감안한 환산량이니까 당연히 평균법이 얼마만큼 클 수밖에 없냐면 바로 정기 진척도를 고려한 바로 이 기초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만큼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초제공품은
자, 500개 기초 시점에서 60% 진척했기 때문에 자, 기초 시점에서의 가공원가 완성 부하 선량은 500개 곱하기 60%죠. 500개 곱하기 60%, 즉 300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초제품은 단기 말에는 100% 500개가 완성이 됐는데 자, 이미 전기에 300개는 가공원가적으로 완성이 됐고 자, 단기에 추가로 자, 나머지 40%에 해당하는 이 수량 바로 200개가 단기에 완성된 거죠. 그래서 선입선출법은 자, 200개인데 기초제품에 대해서 단기 완성시킨 게 자, 평균법은 그냥 총으로 따지니까 500개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초제품의 완성 부하선량 300개만큼 평균법이 크다 또는 선입선출법이 더 적다. 이게 답이에요. 자, 평균법이 300개만큼 더 크다. 이건 200개는 일단 틀렸고 또는 선입선출법이 300개만큼 더 작다. 이게 답입니다. 만약에 시간이 없어서 또는 좀 헷갈린다 계산이 그러면 무조건 평균법이 크고 선입선출법이 더 작은 것 중에 답이 존재한다는 사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주 3일은 평균법을 이용한 종합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재료는 공정 초기의 전량 투입, 가공원가는 균등 발생. 일반적인 거니까 그냥 밑줄 그을 필요 없고 이거는 그냥 시간의 싸움이네요. 자, 자료를 바탕으로 자, A 완성품 원가, B 기마이제품 원가를 계산해라. 자, 평균법 동그라미 쳐두고 평균법. 그래서 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이 필요한 거죠. 자, 물량은 충분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이 상태가 제공품 계정 차변, 제공품 계정 대변. 자, 이 상태에서 자, 다음 두 가지 원가 요소의 환산율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재료 원가와 가공원가. 자, 재료 원가는 공정 초기의 전량 투입이고 가공원가는 균등 발생이죠. 자, 평균법은 완성품은 수량하고 완성품 환산량이 무조건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100% 자, 총으로 따지면 100% 완성된 상태니까. 그래서 400개 적어두고 자, 기말 제공품은 공정초를 무조건 지나 있는 상황이죠. 50%까지 진척했으니까. 그러니까 재료 원가적으로는 100%가 투입된 거죠. 그래서 100개 곱하기 100%에서 100개가 되겠고 자, 가공 원가는 자, 이 진척도의 비례적으로 투입되니까 50%만 투입된 거죠. 그래서 100개 곱하기 50%에서 50개. 그래서 요 합이 500개가 되겠고 이쪽은 450개죠. 자, 그다음에 이제 배분할 원가는 총 원가니까 요 두 개를 더해야 되겠어요. 요 두 개를 더하면 자, 재료 원가는 4천만 원이고 자, 가공 원가는 요 두 개를 더하면 3,024만 원이죠. 자, 요게 배분할 원가. 그러면 자, 4천만 원 나누기 500개 해주면 8만 원인가요? 8만 원. 자, 이게 평균 단가 되겠고 자, 이쪽은 3,024만 원 나누기 450개 해주면 자, 67,200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완성품 원가는 자,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죠. 이 완성품의 전체 수량 400개에다가 요 두 개를 더하면 되니까 자, 147,200원 하면 되겠지. 요 두 개 합. 그래서 계산해 주면 자, 400개 5,888만 원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기마이제품 구매효과는 자, 100개 곱하기 8만 원. 자, 플러스 50개 곱하기 67,200원. 자, 그냥 말로 깨건. 그다음에 계산기 그냥 때려서 여러분들은 실전이라면 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산기 준비해서 같이 한번 때려 볼까요? 자, 100개 곱하기 8만 원. 그냥 80만 입력하고 그다음에 n 플러스 눌러 주고 자, 50개 곱하기 67.2 이꼴 n 플러스에서 MR을 누르면 1,136만 원 나오죠. 1,136만 원. 자, 이제 답을 골라볼게요. 자, 5,880과 1,136만 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뭐 함정도 없고 추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스피드하게 그냥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문제는 이 숫자가 같은 게 두 개씩 존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완성품과 기마이제품 원가를 다 계산해봐야지 답을 알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방법도 있어요. 자, 만약에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이 평균법은 완성품 원가 계산이 편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수량에다가 이 단가 합을 그냥 곱해서 계산하면 되니까 자, 이 완성품 원가를 계산해 주시고 이 기마이제품 원가는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앞으로 가서
자, 이 네 개의 원가가 총 배분할 원가죠. 즉 제공품 차변의 원가죠. 이 네 개의 원가 합해서 즉 요 두 개 금액 합 7,024만 원에서 자, 완성품 원가는 내가 계산했으니까 5,888만 원을 빼면 그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이 당연히 기말재용품 원가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 원가 합에서 자, 5,888만 원 빼서 자, 기말재용품 원가를 계산해도 고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지우고 합시다.